나생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하인배로 보이는 한 사나이가 라쇼몬 아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문간에는 이 사나이 말고 아무도 없었다. 다만 여기저기 단청이 벗겨진 커다란 원기둥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라쇼몬이 스자쿠대로에 있는 이상 이 사나이 말고도 이침에 가서 모미에 보시 차림을 한 사람이 두세 명은 더 있을 법하다. 그런데 이 사나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3년 동안 교토에는 지진이며 폭풍이며 화재, 기근 같은 재화가 잇따라 일어났다. 그래서 거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다. 옛 기록에 의하면 불상이나 불구를 쪼개서 붉은 칠이나 금 은박이 붙은 채로 길가에 내다 땔감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온 장안이 이 모양이니 라쇼몬의 수리 따위는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자 그 황폐한 틈을 타서 여우나 너구리가 설쳤고 도둑이 숨어 살았다. 마침내는 연고자가 없는 시체를 이 문에다 갖다 버리는 관습마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해만 지면 무서워서 아무도 이 문 가까이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대신 또 어디서 왔는지 까마귀 떼가 수없이 모여들었다. 낮에 보면 많은 까마귀들이 원을 그리며 용마루 끝 왕기와 둘레를 울면서 맴돌고 있었다. 더욱이 지붕 위의 하늘이 저녁 노래 벌겋게 탈 때면 그것들이 깨를 뿌린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다. 물론 까마귀는 다락 위에 버린 시체를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좀 늦은 탓인지 까마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저기 무너져 가고, 그래서 무너진 틈새로 풀이 길게 자란 돌층계 위에 점점이 희게 말라붙은 까마귀 똥이 보인다. 하인은 7단 돌층계의 제일 윗단에 색바른 남색 옷자락을 깔고 앉아 오른쪽 볼에 생긴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며 멀거니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까 사나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썼다. 그러나 사나이는 비가 그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평소 같으면 물론 주인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으로부터 4, 5일 전에 해고되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교토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이 황폐했다. 지금 이 하인이 여러 해 섬기고 있던 주인으로부터 해고된 것은 실은 이 황폐한 세태의 작은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나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기보다 비에 갇힌 사나이가 갈 곳이 없어서 앉아 있었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게다가 그날의 하늘 모양은 이 해이한 시대에 사는 사나이의 센티멘털리즘에 적잖이 영향을 주었다. 신시 후반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도 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인은 무엇보다도 당분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고, 말하자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으면서 아까부터 스자쿠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망연히 듣고 있었다. 비는 라쇼몬을 에워싸고 멀리서부터
좌악하는 소리를 몰고 온다. 저녁 어스름으로 하늘이 차차 낮아져서 지붕은 뾰족하게 내민 처마 끝에 무겁고 어두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그것을 가리다간 굶어서 담 밑에나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뿐이다. 그러면 이 문 위로 실려와서 개처럼 버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리지 않는다면 하인의 생각은 같은 길을 수없이 맴돌던 끝에 마침내 이 대목에 이르렀다. 이 않는다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않는다면 이었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 않는다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뒤에 올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인은 재채기를 크게 하고 귀찮다는 듯이 일어섰다. 날이 어두워지면 기온이 내려가는 교토는 벌써 화로가 그리울 정도로 추웠다. 바람이 문설주와 문설주 사이를 저녁 어둠과 함께 사정없이 불어댔다. 단청의 기둥에 앉아있던 귀뚜라미도 어느새 어디론가 가버렸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면서 누런 땀바지 위에 겹쳐 입은 남색 웃옷에 깃을 축혀 올리고 문간을 둘러보았다. 비바람이 들이칠 염려가 없고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는 하룻밤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쨌든 거기서 밤을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다행히 문 위 다락으로 오르는 폭이 넓은 역시 단청을 한 사닥다리가 눈에 띄었다. 위에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죽은 사람일 것이다. 하인은 허리에 찬 허름한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조심하면서 집신을 신은 발을 그 사다리 맨 아랫단에 올려놓았다. 그로부터 몇 분 뒤였다. 라셔몬의 다락으로 오르는 폭넓은 사닥다리 중간에 한 사나이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며 위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다락 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사나이의 오른쪽 볼을 비치고 있었다. 짧은 수염 속에 벌겋게 고름이 잡힌 여드름이었다. 하인은 처음 이 위에 있는 자는 죽은 사람뿐이라고 넘겨짚고 있었다. 그런데 사닥다리를 두세 계단 오르자 위에서 누군가 불을 밝히고 있으며 더구나 그 불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흐릿한 누런 불빛이 구석마다 거미줄이 쳐진 지붕 밑을 흔들리며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오는 밤에 라셔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인은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가까스로 가파른 사닥다리를 맨 윗단까지 기듯이 올라갔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납작 붙인 채 목은 될수록 앞으로 내밀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 위를 들여다보았다. 다락 위는 소문에 듣던 대로 시체 몇 구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데 불빛이 미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그 수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는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거기에는 여자와 남자가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체들은 모두 그것들이 지난날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흙으로 빚은 인형같이 입을 벌리거나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어깨나 가슴 같은 좀 높은 부분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낮은 부분의 그늘을 더욱 어둡게 하면서 영원한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인은 그 시체들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에 얼른 코를 가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손은 벌써 코를 가리는 것을 잊고 있었다. 어떤 강한 호기심이 사나이의 후각을 전부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인의 눈은 그때야 비로소 시체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본 것이다. 검은 자줏빛 옷을 입은 몸집이 작고 마른 머리가 하얀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관솔불을 들고 그 시체 중에 한 얼굴을 살피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긴 것으로 보아 아마 여인의 시체이리라. 하인은 60%의 두려움과 40%의 호기심에 이끌려 한동안은 숨쉬는 것을 잊고 있었다.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그때 노파는 솔가지를 마루 틈새에 꽂고 이제껏 들여다보고 있던 시체의 머리에 두 손을 대고는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의 이를 잡아주듯이 그 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만 대면 뽑혀 나오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한 올씩 뽑힐 때마다 하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와 함께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이 조금씩 싹터갔다. 아니, 이 노파에 대해서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지 모른다. 차라리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생에 대한 의지가 매 순간 강도를 더해간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아까 문 아래서 생각하던 굶어 죽느냐, 도둑질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새로 끄집어낸다면 아마 하인은 아무 미련도 없이 굶어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나이의 악에 대한 증오심은 노파가 마루에 꽂아놓은 관솔불처럼 기세 좋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은 물론 노파가 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것을 선하게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나이로서는 비 오는 밤에 이 라쇼몬 위에서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사나이는 방금 자기가 도둑이 되려던 심산이었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사나이는 두 발로 사다리를 차며 비호같이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가죽도 입히지 않은 칼자루를 손으로 잡고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노파는 힐끗 사나이를 보자 마치 석궁에 튕긴 돌처럼 벌떡 일어섰다. 요게 어디로 달아나? 하인은 당황에 달아나다가 시체에 걸려 넘어진 노파를 막아서며 이렇게 외쳤다. 노파는 그래도 하인을 밀어젖히려고 한다. 하인은 또 노파를 떠민다. 둘은 시체들 속에서 서로 붙잡고 한동안 말없이 싸웠다.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뻔한 일이다. 하인은 마침내
노파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그 자리에 넘어뜨렸다. 닭다리같이 뼈와 가죽뿐인 팔이었다. 뭘 하고 있었어? 말해봐. 말 안 하면 이거다. 하인은 노파를 밀어 넘어뜨리고는 칼을 쑥 뽑더니 하얀 강철빛을 그 눈앞에 들이댔다. 그래도 노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어깨 숨을 쉬면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눈을 크게 뜨고 벙어리같이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것을 보자 하인은 비로소 이 노파의 생사가 오로지 자기 의사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의식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지금까지 강하게 불타고 있던 증오심을 어느새 식혀버렸다. 뒤에 남은 것은 다만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원만히 성취되었을 때의 편안한 자긍심과 만족감뿐이었다. 그래서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조금 누그러진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계비시청의 관리도 아무것도 아니다. 방금 이 문 아래로 지나가던 나그네란 말이야. 그러니 너를 잡아가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노파는 뜨고 있던 눈을 더욱 크게 뜨더니 뚫어지게 하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벌어진 육식조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주름으로 거의 코에 붙은 것 같은 입술을 무엇을 먹는 것처럼 움직였다. 가는 목에 뾰족한 울대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 목에서 까마귀 울음 같은 소리가 헐떡이는 하인의 귀에 들려왔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야.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야. 가발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하인은 노파의 대답이 뜻밖에도 평범한데 실망했다. 그 실망과 동시에 아까 느꼈던 증오심이 차가운 모멸과 함께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그러자 그 기색이 노파에게도 전해졌는지 노파는 한쪽 손에 아직도 시체의 머리에서 뽑은 긴 머리카락을 쥔 채 두꺼비가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로 우물거리며 말을 이었다. 물론 말이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있는 시체들은 모두 그만한 일을 당해도 싼 인간들이야. 방금 내가 머리카락을 뽑은 계집으로 말하자면 뱀을 내 지층으로 토막내 말린 것을 마른 생선이라고 하면서 다데와키의 진으로 팔러 다닌 거야. 연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팔고 다니겠지. 그것도 말이다. 이 여자가 파는 마른 생선은 맛이 좋다고 갈 때마다 다데와키들이 찬거리로 사 갖다더군. 나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 내가 한 일도 나쁜 일로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야. 이 노릇도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을 이 여자도 잘 알 테니 아마 내가 하는 짓을 너그럽게 봐줄 거야. 노파는 대강 이런 뜻의 말을 했다. 하인은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칼자루를 왼손으로 누르며 냉연하게 이 말을 듣고 있었다. 물론 오른손으로는 볼에 벌겋게 고름 잡힌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면서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하인의 마음에는 차차 어떤 용기가 솟아났다. 그것은
아까 문 아래 있을 때는 없었던 용기였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문 위로 올라와 이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용기였다. 이제 하인은 굶어 죽느냐 도둑질을 하느냐 하고 망설이기는커녕 굶어 죽는다는 따위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먼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말 그래? 노파의 말이 끝나자 하인은 비웃는 것처럼 다그쳐 물었다. 그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어 노파의 목덜미를 잡고는 물어뜯을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내 껍질을 벗겨가도 날 원망하지 않겠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란 말이다.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다리에 매달리는 노파를 거칠게 시체 위로 걷어차 버렸다. 사닥다리까지는 불과 5걸음 밖에 되지 않는다. 하인은 빼앗은 검은 자줏빛 옷을 옆구리에 끼고 번개같이 가파른 사닥다리를 밟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한동안 죽은 것 같이 넘어져 있던 노파가 시체 속에서 그 알몸을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였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음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를 내며 아직도 타고 있는 불빛에 의지해 사다리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짧은 백발을 거꾸로 세우면서 다락 아래를 살폈다. 밖에는 다만 칠흑 같은 밤이 있을 뿐이다. 하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